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산재 사건입니다. 산재보험 처리해가지고 보험금을 받았어. 그 이후에도 근로자가 손해가 남아있다고 했을 때는 사용자에게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죠. 저희가 맡아서 진행했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이미 산재보험 처리를 해가지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본인이 지출해야 되는 병원비며 일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이었어요. 방어를 했나요? 우리가 이 사람을 상대로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데 협조적으로 해줘도 되나 고민을 사실 1차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지 못했어요. 최대한 이 사람이 당장 몸이 안 좋고 아프고 하니까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 데는 최대한 협조를 해줘서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로서 협조를 해줬어요. 그런 것들이 독이 돼서 본인에게 날라온 사건이에요. 산재보험을 하는 거는 사실 다쳤으니까 정당하게 받아야 될 돈을 받는 거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협조하는 거는 어찌 보면 또 당연한 것 같은데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포인트가 되었던 부분이 일을 하거나 적어도 출퇴근 중에 발생을 해야지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냥 집에서 놀다가 발생했거나 누구 친구 만나 술 마시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산업재해로 볼 수가 산재가 아니죠. 없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근로자가 집에서 있다가 쓰러진 사건이에요. 심지어 출근을 하기 위한 복장을 입지도 않은 채로 집에서 편한 복장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출근을 안 하네? 라고 해서 연락을 해보니까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찾아가 보니 쓰러져 있어. 뇌경색. 아 그래요? 네, 출퇴근 중이었다던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중은 아니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굉장히 중요한 다툼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로의 제공을 얼마나 했느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산업재해 관련해서 좀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근로를 제공했다라고 조금 과하게 얘기했구나. 과장을 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음식점이었어요. 하루에 일했던 시간이 약 한 9시간 정도가 됐어요. 하루 근로 제공 시간 8시간을 1시간 초과했네요. 초과해가지고 근로를 제공했던 게 맞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사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근로자 한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 사람이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업무적으로 힘들 때에는 단기 알바 형태로 식당에 부업으로 일하러 근로를 제공하러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 혹시라도 근로가 좀 많으면은 그런 분들을 불러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1차적으로 줬고요. 식당의 업무 특성상 사람이 몰리는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휴게를 할 수도 있었고 사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네. 밥 먹는 시간 말고는 쉴 시간이 많죠. 업무가 과다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실제로 근로자가 방만한 생활 태도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건 증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왜냐면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은 공단에서 빡세게 조사를 하면 하루에 담배를 몇 갑 폈는지 술을 보통 몇 병씩 마셨는지 그런 게 사실 조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조사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은 근로자가 하루에 평균 한 2갑 가까운 담배를 폈고 술도 하루에 소주 한 2병 가까운 매일매일.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직후에 병원을 갔을 때도 이미 혈압이 이빨이 높아 있는 상태여가지고 본인의 건강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회사 책임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네. 업무 중에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게 아니라 실생활을 하다가 출근하기 전에 사망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망과 회사에서 노동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일반적인 노동 강도를 넘어서서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는 것까지 예상할 수 있느냐. 사람이 크게 다칠 것까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맞아요. 사실 근데 일반적인 노동을 하면 사람이 죽으라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해당 식당에는 또 다른 근로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비슷한 강도의 노동을 하면서도 멀쩡해! 이런 부분까지 한번 세세하게 주장을 했죠. 당사자가 하고 싶은 거 다 받아주고 감정 절차 다 했는데 손해액 입증에 관한 감정 결과가 우리에게 좋지 않았어요. 감정서 기재 내용이 굉장히 허술하고 거의 한 줄 처리돼 있어. 문헌이라던가 근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나 그렇게 성의 없는 감정서를 처음 봤어요. 열이 받아 안 받아. 박처지게 판사님을 설득한 거지. 결과값으로는 원고의 상태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손해는 났는데 그게 회사의 책임이 아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뇌경색 등으로 쓰러질 만한 거를 예측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고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인정받은 사건이죠. 오늘 사건
사건은 사실은 그 산재가 다 처리되고 난 뒤에 모자라다고 판단한 그 근로자 측에서 회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실제로 손해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회사 측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다 청구가 기각된 그런 훌륭한 사례예요. 사실. 맞습니다. 산재 관련해서 너무 내가 억울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조차 분명하지 않은데 손해배상까지 당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